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그 통계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요번에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어, 저는 이제 그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전공자는 아니고요. 어, 다른 전공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 분석 쪽을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그쪽과 관련된 시험을 좀 치다 보니까 이 통계가 이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데이터 분석에서 어, 공부를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바로 통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도 찾아봤는데 보면 볼수록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R이라든지 그다음에 파이썬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는 그때 관련된 것들 코드를 찾아보면서 해결은 할 수 있는데 좀 더 이제 뿌리와 같은 부분들, 근본적인 그 원리들 이런 부분에 가서는 그 내용들을 써져 있는 글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다가 어, 통계학을 파이썬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그 외국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선 제가 이제 배운 내용들을 어, 좀 정리를 해서 좀 쉽게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서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제 제가 겪었던 여러 어려움들이 어, 그, 그 외국 과정을 보면서 많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정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속에서 한번 요 강의 과정을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또그 써주시고 또 같이 해결하면서 통계라는 그 근본적인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것은 할 내용은 대표값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표값. 그래서 통계인데 대표값에 대한 그 개념과 그것을 파이썬에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그 내용을 일단 오늘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에서 이제 보시면 대표값이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이제 평균, 그죠? 평균 있고 민이라고 하는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 미디언, 그 다음에 최빈값 모드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 세 가지를 하나씩 그 파이썬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민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 모든 값들을 합한 다음에 그거를 그 데이터 개수로 나눠주면은 그게 평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x 바라고 표현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이제 표본의 평균이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파이썬에서 쓰는 코드는 함수는 mp.min인데 그 내용들을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해줘야 될 것은 numpy를 이제 임포트 해야 되는 거죠. numpy. 그래서 numpy를 임포트 하는데 이걸 numpy를 계속 쓰기가 그러니까 mpy로 대체해서 쓰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numpy가 인풋가 되었고, 앞으로는 이제 numpy 대신에 np를 쓰면 numpy를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내용은 한번 그 랜덤한 정수 숫자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np라는 것은 numpy고 numpy 안에 있는 랜덤의 randint 함수를 쓰겠다는 건데, 앞에 두 숫자는 7에서부터 10까지인데 10은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7에서 9까지의 수를, 정수를 가지고, 그러면 7, 8, 9가 되는 거죠. 7, 8, 9를 가지고 그 중에서 랜덤하게 뽑아서 20개의 리스트를 만들어라. 예,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리스트가 누가 이제 갖게 되는 거냐면 이제 m이 갖게 되는 거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래서 print m이라는 것은 그 m을 출력하는 거죠. 그러면 보시면은 이제 97977 해서 이게 20개고 포함되고 있는 그 숫자들은 7, 8, 9밖에 없죠. 그죠? 10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마인드맵에서 보여드렸던 그 평균, 그죠? np.min 평균을 계산을 해볼까요? 그래서 np.min은 numpy 안에 있는 min이란 함수를 쓰겠다는 거예요.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올 데이터는 m입니다. m을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실행을 해볼까요? 그럼 이제 8.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0개의 그 숫자를 평균을 내면은 8.2가 됩니다. 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일단은 평균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값인데, 중앙값은 기본 개념이 뭐냐면 데이터를 작은 것서부터 큰 것까지, 큰 숫자까지 쭈루룩 배열을 해놨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순서대로 배열을 일단 해놓고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을 이제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파이썬 함수는 np.median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앞에서 m을 했으니까 그 np.median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m 데이터 m의 중앙값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8, 8이 이거는 이제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 미디언을 하기 위해서 아마도 요 함수에서는 요 m이라는 리스트를 순서대로 배열을 한 다음에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을 이제 뽑아서 중앙값으로 선택을 하겠죠. 그런 알고리즘이 그 속에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값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빈값 모드는 npy 자체는 이 모드라는 그 함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또 statistics라는 라이브러리로부터 모드라는 함수를 임포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모드라는 그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from statistics라는 라이브러리로부터 모드라는 함수를 임포트 했죠. 예. 그러면 이제 모드라는 함수를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값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9가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해서 세 가지의 개념, 대표값, 데이터의 대표값에 해당되는 평균, 중앙값, 그 다음에 이제 최빈값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그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은 뭐 관심의 대상이 되는 어떤 집단이고요. 예, 큰 집단,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큰 집단이고, 표본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뽑아낸 거죠. 몇 개의 데이터를 뽑아냈을 때 그걸 이제 표본이라고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 표본을 뽑아낼 때 쓰는 함수가 np.random.choice 해서 choice라는 함수를 쓰게 돼요. 랜덤으로 이제 뽑아내는 함수가 되는 거죠. random.choice가.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실제로 사용하는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모집단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모집단을 하나 만들어 보는데 population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population이 모집단이거든요. 모집단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np.random.randint 하면은 어떤 이미 그 난수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 정수의 난수를 발생을 시키는데 10에서부터 20까지. 근데 20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10에서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면 19까지죠. 10에서부터 19까지 범위에서 임의로 수를 뽑아가지고 정수를 뽑아가지고 100개를 만들어라. 예, 100개의 리스트를 만들어라. 100개의 원소를 갖는 리스트를 만들어라. 그게 이제 population으로 들어가는 거죠. 실행을 해보면 예, 10에서부터 19, 20은 포함 안 돼 있죠? 보시면 그 다음에 10은 들어가 있을 거예요. 10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100개의 데이터가 딱 들어갔습니다. 이게 가상으로 구현을 한 거예요. 이게 모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np.min 해서 population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평균이 나오겠죠. 평균은 14.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값도 계산을 해보면 예, 14, 중앙값은 14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타나 있는 숫자를 찾아보면 1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에 대해서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 그 다음에 최빈값 요거를 다 계산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모집단이 나왔으니까 모집단에서 이제 샘플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샘플링을 해보면 아까 마인드맵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샘플할 때는 random.choice 그 모집단에서 랜덤으로 뽑아낸다 이거죠. 랜덤으로 뽑아내는데 그 모집단이 먼저 들어가고 데이터로 population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몇 개를 랜덤으로 뽑을 거냐면은 20개를 랜덤으로 뽑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샘플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러면 지금 20개의 데이터가 샘플이라는 그 리스트 안에 그죠?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어레이로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예, 샘플의 평균값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np.min 그 다음에 샘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13.45 이렇게 나오고 중앙값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모드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거랑 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좀 차이가 나죠, 그죠?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집단하고 중앙값도 그렇고 최빈값은 비슷하게 나타나네요. 근데 이게 샘플링을 할 때마다 랜덤으로 샘플링 할 때마다 이 값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어떤 데이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균값, 그 다음에 중앙값, 그 다음 최빈값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한 4개 정도의 샘플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정도의 샘플링을 해보는데 같은 이렇던 문법을 써도 할 때마다 이
값들은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일단은 4개의 샘플을 실행을 시켜보고요. 그 다음에 그 샘플을 한 군데로 이제 모아보죠. 그죠? 샘플을 한 군데로 모아보죠. 그래서 all samples라는 그 리스트를 만들고 샘플을 여기다 다 모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샘플도 하나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1, 2, 3, 4가 있으니까 총 5개의 샘플이 요 리스트 안에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샘플 민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하나,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샘플 민에다가 각각의 샘플의 평균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샘플의 평균, 그 다음에 샘플 1의 평균, 그 다음에 샘플 2의 평균, 샘플 4의 평균까지 하나씩 요 샘플 민이라는 그 리스트에다가 이제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for loop를 하나 돌릴 건데, for loop는 all samples에서 샘플을 하나씩 가져오겠다는 거죠. 샘플을 하나씩 가져오면 그게 i가 되는 거죠. 샘플을 하나씩 가져오면 그게 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샘플이 되고, 두 번째는 샘플 1이 되고 i가, 세 번째는 샘플 2가 되고, 네 번째는 샘플 3,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샘플 4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루프가 돌아가겠죠. 그렇게 돌리면서 샘플 민에다가, 그 샘플 민이죠. 샘플 민에다가 어펜드 한다 이거죠. 하나씩 채워 넣겠다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추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np.min이죠. 그죠? np.min인데 평균을 구하겠다는 거죠. 뭐의 평균? 첫 번째 들어가는 샘플의 평균을 구해서 그것을 샘플 민의 첫 번째 데이터로 추가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루프가 돌아가면 샘플 1의 평균을 구해서 그 값을 샘플 민에 추가하겠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샘플 4까지 이제 채워지니까 최종적으로 샘플 민에는 샘플서부터 샘플 4까지의 평균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겠죠. 예. 그래서 그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45, 14.4, 12.6, 15.2, 13.1313, 133333 요게 각각의 이제 평균이 되는 거죠. 평균으로 이제 딱 자리 잡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샘플 민의 평균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는 그 샘플 하나의 평균만 해봤는데 이번에는 샘플을 5개를 취한 다음에 각각의 평균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평균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평균을 하면 13.75가 되는 거고, 예, 요게 population 모집단의 평균은 14.2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샘플을 한 5개밖에 안 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여전히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통계학의 원리는 뭐냐면, 수학적으로 증명된 원리는 뭐냐면, 이 샘플의 수를 크게 하면, 샘플의 수를 크게 해서 평균을 잡으면, 지금처럼 평균을 잡으면 그것이 모집단의 평균에 거의 같은 값으로 나타나진다. 그게 이제 통계학의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5개만의 샘플만 했지만 이거를 좀 뭐 100개 정도, 그죠? 100개 정도를 해서 평균을 내본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모집단의 평균과 거의 같은 값이 나오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대표값,
통계학에서 말하는 대표값이 각각 무엇이며, 어, 그것을 이제 모집단에도 적용을 해보고 표본에도 적용을 해보면서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예,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한번 파이썬으로 구현해 보면서 실제로 그 차이들을 이제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분산도, 데이터의 분산도라는 건 뭐냐면은 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 데이터가 퍼져 있는지 그거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산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